투약의 기본 원칙, right dose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환자를 확인하고 또 이것이 바른 약물인지를 확인한 후에는 환자에게 들어가야 하는 약물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항상 주던 약물인데 타블렛, 제형 형태의 약물이고 또 1T, 2T 하면서 약이 한 알, 두 알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고 또 내 앞에 약제부에서 올라온 포장되어 있는 약이 그 환자 이름으로 아침 시간에 두 가지의 약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환자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약에서 가장 간단하게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흰색 알약은 25mg, 그리고 조금 더 큰 분홍색 알약은 50mg, 또 더 큰 알약은 더 큰 용량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한 약물의 경우 각각의 제형의 약물들이 몇 밀리그램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전에서는 어떤 제약회사의 이름으로 특별한 화학명을 가진 약물을 출시할 때 우리 제약회사에서는 10mg, 20mg, 30mg 이런 제형들을 내어놓는다 라고 약전에만 되어 있지 그것이 실제 우리 병원을 통해 내 눈앞에 제공되었을 때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의 약물인지는 약전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옆에 간호사님이 프리셉터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약이 포장되어 있는 약 봉지 위에 일일이 약물의 이름과 그리고 밀리그램이 적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임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몇 개의 알약인지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밀리그램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은 꼭 이 제형 한 알당 몇 밀리그램짜리의 약물인지 그리고 이 환자가 먹어야 되는 총 용량은 얼마인지 그렇다면 한 알인지 두 알인지를 선명하게 계산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해서 일일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싶으면 저 14호실 김 환자에게 주던 약물은 그냥 아침에 바로 주고 마는 그런 일상적인 관례가 되어버리는 순간 약물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약물의 용량을 매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들이 신규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주사약을 잴 때 투약 용량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바이알 1g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1000mg이란 얘기죠. 그러면 의사가 약물을 처치를 낼 때 1g을 다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500mg을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g의 그 바이알에 있는 가루약을 몇 cc의 셀라인을 넣어서 믹스한 다음에 주사기에 재서 다 투약하는지는 올고지 간호사의 전권에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병동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실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 안티를 1g을 4시간마다 한 번씩 6번 IV 슈팅을 하는 오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행히 세파졸린이 바이알, 빨간 뚜껑 가진 바이알이 1g짜리였다 한다면 그것을 2cc에 믹스해서 다 뽑아서 주든 3cc에 믹스해서 다 뽑아주든 환자에게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 수는 1g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님에 따라 어떤 사람은 3cc에 썼고 어떤 사람은 5cc의 셀라인을 넣어서 썩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간호사마다 그렇게 프랙티스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때는 보호자들이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간호사는 이만한 주사기를 갖고 와서 다 밀어놓던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조금만 갖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는 오늘 아침에 간호사님은 셀라인을 5cc를 넣어서 1g을 잰 거고요. 저는 습관상 2cc밖에 안 넣어요. 일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환자 보호자를 설득하는 거는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특정 약물을 주사기에 셀라인을 넣어서 믹스해서 뽑을 때 셀라인을 몇 cc를 넣어라 하는 것들을 대략은 어떤 표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준 지침대로 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노인의 경우 또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소아의 경우에는 1g 다시 말하면 바이알 안에 있는 약물을 다 주는 경우도 많지만 그 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을 주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율에 따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오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오류가 일어나서 환자에게 잘못된 용량이 투약되었는지를 그 간호사 외에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cc를 바이알에 믹스해서 다 녹인 다음에 주사기에 재서 그걸 환자한테 투약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내 나름의 훈련된 습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서은영 간호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 실무에 원칙이 없다면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상의 실무를 할 때 항상 바이알 1g에 있는 가루를 다 녹이려면 3cc 정도의 셀라인을 믹스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근무했던 3차 병원에서 그 병동 프리셉터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었겠죠. 5cc를 넣으면 바이알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cc를 넣으면 가루가 다 안 녹아서 바닥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가루가 녹으면 용매가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3cc보다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임상이 좀 익숙해지면 한 2.78 정도를 넣고 가루를 다 녹인 다음에 리거지해서 주사기에 쟀을 때 정확히 3cc가 되는 걸 보고 제 스스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임상 경력이 서울에 있는 3차 병원에도 있었고 또 외국에 가서 여러 주를 다니면서 실무를 했었지만 제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안티는 특히 1g 정도의 작은 제일 흔한 그 바이알을 믹스할 때는 3cc의 셀라인을 넣어서 믹스한다라는 것을 제 원칙으로 가지고 그것을 쭉 지킨다면 어느 순간 봤더니 주사기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게 2cc나 1.5cc밖에 없을 때는 그건 절대 투약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임상을 막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본인의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실무를 하고 조금이라도 클린 존을 벗어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또 내가 믹스하지 않은 약물이라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워서 내가 놓은 순서를 뒤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할 때는 절대로 투약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투약의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비율로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이알 하나에 1g이면 500mg만 줘라 하면 이 가루의 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처치를 낼 때는 세파졸린 1g 가루를 셀라인 4cc에 섞어서 2cc만 줘라 이렇게 자세하게 how to 어떻게 믹스해서 주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김철수 환자는 세파졸린 500mg IV QID 다시 말하면 세파졸린 500mg IV 슈팅으로 주되 QID면 하루에 4번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티가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면 QID면 6시간마다 한 번씩 줘야 합니다. 밤에 환자를 깨우기 싫으면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이렇게 6시간 간격으로 8시, 4시, 8시, 4시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또 구강으로 먹는 약이면 9시, 1시, 5시, 9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병동마다 환자의 어떤 시간에 줘야 환자가 가장 편안한가를 보고 시간 타임 프레임도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용량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올고지 간호사의 몫입니다. 그러면 김철수 환자한테 세파졸린 500mg이 처방이 났어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바이알은 1g짜리 가루가 들어있는 바이알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가루에 500mg만 꺼낼 수 있을까요? 5cc를 섞으면 2.5cc를 빼면 되고요. 3cc를 섞으면 1.5를 빼면 되고요. 당연히 10cc를 섞으면 5cc를 빼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칙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 병동에서 항상 하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숙지하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실수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일단 10cc에 섞어서 다 주사기에 잰 다음에 환자 앞에 가서 5cc만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10중 8구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 병동에 가면 프리셉터가 가르쳐 줄 거다. 그 병동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바이알, 종류, 제형, 색깔, 용량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줄 거고 유심히 보고 약전을 찾아서 메모하고 익힌 다음에 김철수 환자는 항상 1g이다 하면 문제가 없죠. 거기에 보통 가루를 다 녹일 수 있는 3cc를 믹스해서 주면 되고요. 용량에 변화가 있다 할 때는 프리셉터에게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용량을 바꿔줄 때는 몇 cc를 섞어서 믹스해서 나누기를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프리셉터가 그걸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우리는 무조건 에러 나지 않게 10cc에 섞어. 그래서 다 녹인 다음에 그중에 5cc만 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0cc로 다 잰다는 건 생각하기 조금 힘드시죠? 바이알은 요만한데 셀라인이 10cc가 된다면 한 3cc 넣어서 다 녹인 다음에 그걸 다시 10cc에 재는 겁니다. 그러면 7cc 용매가 있다가 그게 용질이 들어오면서 10cc짜리 1g 주사기의 약물이 되는 거죠. 병동마다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드들은 임상을 해본 사람들은 뭐가 제일 환자에게 안티가 들어갈 때 아프니까 통증도 줄여주면서 그리고 환자의 불편감도 가장 최소화하면서 또 에러도 가장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드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물어보고 가능하면 잘해 보이는 올드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 한다면 약물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환자에게 투약을 할 때 절대로 굉장히 많은 약물을 주지 않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헤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것도 아주 소량만 쓰고요. 또 우리의 혈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슐린 같은 것도 아주 소량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다량의 약물이 처치가 났을 경우나 그것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알람을 울리도록, 그러니까 마음의 알람을 울리도록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약물을 투여했었는지와 비교해서 이 약물이 이 환자의 신체 크기와 비슷한지도 좀 감을 갖고 있으면 약물 용량의 에러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약물 용량 계산,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의 약물 용량을 감소하는 것, 또 노인이나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 그리고 또 큰 IV백에다가 믹스하는 약물들, 이런 것들은 더 주의하여 정확한 약물을 재고 그 약물의 용량대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